자, 영작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필 들고 우리말에서 동사 찾아서 밑줄 치고 표시할게요. 시작. 영작 시간에는 각각의 문장 구성에만 집중하세요. 영작 수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해석 수업을 했을 때 했던 것처럼 각각의 문장의 연결고리 잡는 작업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다만 그때는 해석만 하고 연결고리를 잡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문장의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쌤이 각각의 질문을 한다면 5초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쌤이 잠시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놀지 말고 찾으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빨리 찾아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수업이 좀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자, 동사 찾았으면 쌤이 찾은 동사랑 같이 비교해 봅니다. 다. 자, 그런데 이 동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있다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문장의 주어인 우리는과 짝이 돼서 그죠? 우리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으므로 우리는 동사를 어떻게 한다? 확장시킨다. 밑줄을 좀 더 그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를 쳤대 그 말이 이해가 되면은 그걸 영작으로 바로 치면 되고 그 말이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므로 밑줄을 확장시켜서 쳐주면 된다. 그럼 우리는 붕괴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붕괴한다? 아니 사람이 뭐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한테 붕괴한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는이 아닌 그렇죠? 이 경제가라는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동사를 먼저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붕괴한다라는 단어를 주어진 영단어에서 찾아서 찾은 단어는 긋고 주어 동사로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자, 우선 그 밑줄을 보세요. 밑줄을 보면 중간 밑에 빈칸 밑에 and then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자, and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등위 접속사의 원리대로 찾아줘도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매번 그 아이를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등위 접속사는 보통 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and가 있다는 얘기는 독립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로 해석이 되는 독립적인 문장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다가 한 번밖에 없는데요? 있습니다. 찾으세요. and가 있다는 얘기는 다로 해석이 되는 아이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다가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찾으세요. 자,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겉이고라는 말 보이죠? 고! 이 고가 and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것이고라는 말 속에 고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그리고가 축약해서 들어간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느끼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또 다른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V1으로 붕괴할 수도 있다를 V2로 잡아서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영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됐나요? 두 개의 문장을 동시에 영작해 주도록 합니다. 자, and then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and then이라고 연결고리 미리 적어 놓고요. 그 왼쪽에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왼쪽 문장은 우리가 아까 전에 X 표시했던 아이가 이 문장 그 앞에 있는 아이와 짝이 되는 주어로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해석도 딱 짝이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시작하세요. 우리는 느끼지 않을 거예요. 경작합니다. 그래서 위 쓴 단어가 주어진 영단어에 있으면 째끼면서 갈게요. 다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적으세요.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노트에다.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노트에는 크게 3번이라고 적고 페이지 바꿔서 적어주면 돼요. 우리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feel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같이 잘 봐도록 하세요. feel은 느끼다네. 근데 느끼지 않을 거래. 그럼 이 느끼다라는 말을 도와주는 두 가지 종류의 조동사가 필요해. 않는다라는 부정어구가 필요하고, 그렇죠? not. 그리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우리는 we don't feel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근데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추측의 개념을 가진 조동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추측의 개념을 가진 조동사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예요. 그게 will이 됐든 can이 됐든 may가 됐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동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지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추측의 개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조동사를 넣는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여가 없습니다. 알았죠? 다 정답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와 동사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목적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는 을이나 르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목적어, 욕망을 적어줄게요. 찾아서. 그래서 여기 desire라는 표현을 찾아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장의 뼈대는 완성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있는 수식어구들 처리는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합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하는 작업과 수식어구 치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 혼란스러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알았죠? 오류까지 나와요. 더하기.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이제 색깔을 구별해서 원래 하면 되는데 색깔을 구별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복습해 볼게요. 두 문장 다 독립적으로 다로 끝난다. 그럼 색깔이 둘 다 똑같은 색으로 처리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색깔 한 문장은 다로 끝나는데 한 문장은 다로 끝나지 않고 해석이 변했다. 그러면 색깔도 바꿔줍니다. 해석이 변하면 색깔도 바꿔주고 해석이 똑같이 다로 되면 색깔도 그대로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색깔 그대로 갈게요. 자, 경제가 적어주고요. 붕괴한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주어. 이 색깔 그대로 가야지. 다음 collapse. 처음 영작할 때는 조금 주어와 동사 사이를 여유롭게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떤 수식어가 어떤 방식으로 낑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빡세게 하지 말고 칸과 칸 사이를 조금 여유를 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실제 경제가 붕괴한 거야. 그런데 우리말에는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역시 추측의 개념이 들어가. 그렇지? 그럼 추측의 개념을 가진 아이가 있냐라고 봤더니 그건 잘 안 보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may나 can 같은 추측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물론 여기서 may 대신에 can을 넣으면은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may와 can은 50%의 확률로 동일한 확률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nd then이라는 연결고리로 we will not feel desire. 우리는 어떤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라는 두 개의 완벽한 문장의 구성을 끝내줬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수식어구들을 처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식어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면 이라는 수식어구.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불타는 이라는 수식어구. 두 개의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아이는 딱 보니까 면이라는 말 연결고리를 빼고 나면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 역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면이라는 연결고리. 근데 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뭐뭐하다면, 만약 뭐뭐라면 요 말이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if라는 조건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if절로 그 조건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if 뒤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satisfy에 밑줄 치고 그때 밑칸으로 한 칸 가서 satisfy를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고 별표하고 여유롭게 밑으로 내려서 satisfy라고 적어주세요. 동사의 기본 개념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에요. satisfy는 VT, 즉 타동사로서 그
본래의 순수한 의미는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을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주어진 우리말은 우리가 만족한다면이에요. 우리가 남을 만족시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족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e, 그 이유도 알려줄게요. are satisfied 이렇게 적으면 만족한다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satisfy는 남을 만족시키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자신이 만족하다라고 하려면 we are satisfied라고 수동태로 적어줘야 돼요. 그 이유 적어줄게요. 자, 밑줄 치세요. 수동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BPP를 제거한 다음에 앞에 있는 아이를 뒤로 넘겨보라 했죠? 수동태는 목적어를 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이를 뒤로 넘겼을 때 완벽한 구문 형성이 되면 우리는 수동태가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넣어볼까요? satisfy us.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족시키다. 뭔가가 우리를 만족시킨대.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무언가가 우리를 만족시킨다면 우리로 주인공으로 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마무리 얘기할게요. satisfy는 타동사다. 남을 만족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남을 만족시키다라는 타동사를 자신이 만족한다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수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e are satisfied까지 정리해 줄게요. 근데 그렇게 한 해석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만족한다면이야. 우리가 뭐에 만족하냐면 우리의 삶에 만족한대. 자,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we are satisfied는 사선 그어주고요. 문장이 끝났습니다. 비동사 앞에도 we 누군가가 있고 비동사 뒤에도 satisfy 누군가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 누군가가 배열된다는 얘기는 이미 문법적으로는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our lives라는 또 다른 표현을 취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누군지 아는 사람? 이미 문장이 끝났는데 낑겨드는 아이를 우리는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됐죠? 영작의 거의 대부분의 수식어구는 단순 형용사나 단순 부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형용사,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누굴까요? 전명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을 써서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됐죠? 자, 다음. 자, 그러면 콤마 끊어주고 we will not feel desire. 우리는 어떤 욕망을 느끼지 않을 거래. 근데 어떤 욕망이냐? 자,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쌤이 형광펜으로 동그란 표시를 방금 한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불타는 이라는 수식어구를 처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수식어구는 특징이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욕구와 불타는 욕구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형용사 1번이라고 하고 불타는을 형용사 2번이라고 한다면 이 형용사 1번과 2번은 각각 이 욕망이라는 명사를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있죠. 욕망, 어떤 욕망? 불타는 욕망. 욕망, 어떤 욕망? 뭔가를 구매하고 싶은 욕망.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형용사 1번은 적으세요.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고요. 형용사 2번은 불타는 단 한 단어입니다. 자, 영어에서 형용사는 위치가 우리말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형용사 두 개가 전부 다 욕망 앞에 배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한 단어일 때는 두 단어 이상일 때는 후치 뒤에서 꾸며주고요. 한 단어일 때는 전치 앞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 2번은 한 단어이므로 전치 앞전자에 놓을지 앞에서 도와주고요. 형용사 1번은 두 단어 이상이므로 후치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밑에 burn에다가 ing를 붙인 burning, 불타는 이라는 아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줘요? desire 앞에 넣어주죠. 다음 또 다른 형용사인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이라는 아이는 길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desire 뒤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수식어구는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취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뭔가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무조건 동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이라는 말에서 동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 구매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됐죠? 그 구매하다라는 말을 밑에 있는 우리말 찾으면 to purchase가 되겠죠. 적어줄게요. 자, 당연히 동사가 desire라는 명사를 도와줄 수는 없으므로 이 아이를 우리는 형용사로 바꿔줄 거예요. 됐죠? 이 아이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뒤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형용사 용법이 가능하고요. ing도 현재 분사의 기능으로서 형용사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적어줄게요. 투부정사는 미래의 개념을 나타내고요. ing는 현재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즉, to purchase라고 하면은 아직은 구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입하고 싶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렇죠? ing라면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런데 구매하고 싶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직은 구매한 게 아니라 나중에 구매하고 싶은 거구나. 즉 미래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ing에다가 x 표시를 하고 to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라는 목적어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to purchase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purchase 구매하고 싶은 to 뭐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느끼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 너도 더 이상 물건을 사고 싶지 않고 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물건을 사고 싶지 않으면 경제가 당연히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economy may collapse 할 것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문장 완성했고요. 이제 수일치나 시일치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빠진 단어는 혹시라도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 형표면으로 긁으면서 확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어 시작할게요.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면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괜찮죠? 콤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매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We will not feel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다음 것이고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고는 and고요. 요 그러면이라는 표현은 여기 then에 이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에 then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nd then을 합쳐서 해석하면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뭐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경제, economy 붕괴할 수도 있다. may collapse. 됐죠? 자,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주어진 단어가 빈칸과 맞지 않는다면 관사를 넣어주면 돼요. 됐죠? 이런 관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 영어로 볼게요.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we will not feel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장 완성했습니다. 자, 노트 넘기고요. 노트는 여백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나중에 찾아보기 쉬워야 되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4번 갈게요. (4번도) but과 and라는 등위 접속사 2개 줬고요. 등위 접속사를 준 거 보니까 최소한 단어가 동사가 2개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찾아서 동사 표시해 주세요. 뭐 주어진 말에서 그런 데는 but으로 이미 표현을 했으니까 째낄게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동사부터 찾으면 뭐 있다라고 있죠.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 의미 파악이 안 된다면 밑줄을 확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오늘의 동사로 미리 잡아줄게요. 자, 근데 주어진 보기에 and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두 개의 문장을 나란히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다른 동사를 잡아주도록 하세요. 그런데 없습니다. 왜 우리말에는 and가 있는데 영어에는 다라는 말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콤마로 표시된 연결고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면은 if죠. 만약 뭐뭐라면 이 and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and가 있는데 다로 해석될 수 있는 i는 3번에서는 분명히 두 개였는데 왜 4번에서는 한 개밖에 없을까?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수식어구가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식어구가. 자,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찾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and는 일단 무시하고요. 영어에서 유일한 동사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일단 영작해 주도록 하세요. 시작.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주어도 찾아줘야죠. 주어는 이후에 판매될 수치들도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판매될 수치에서 진짜 주어는 누군지 찾아주고 주어 동사 완성해 주세요. 자, 수치, 수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밑에 있는 우리말 영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Unsatisfied any of product by actually deliver promise, lasting fulfillment, subsequent sale, figure may likewise drop. 됐죠? 자, 요 figure라는 단어가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요. 수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치. 그러면 앞에 있는 sale은 판매 혹은 판매량이라는 뜻이고요. 합치면은 판매량 수치가 되겠죠. sale figure 하면. 그렇죠? 근데 판매들이니까 여기다 s를 붙여서 sales figure라고 하면은 이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판매량 수치. 그렇죠? 주어 적어 볼게요. 근데 여기도 이제 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s 적어 줄게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요소들까지 파악하진 않습니다. 서문끼리 연결고리만 잡아주면 돼요. 자, 수식어구는 안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나왔으니까 이해할게요. 자, 이후에 라는 수식어구 잡아서 이 앞에다가 넣어서 수식어구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잡으세요. 그 단어는 여기 subsequent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subsequent 이후에 sales figure 판매량 수치는 해서 주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는 드랍으로 일단 표시해 볼게요. 근데 3번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드랍하면 실제로 하락하는 거고요. 우리말에서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혹시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로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ay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아마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완성되겠네요.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됐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라는 수식어구는 likewise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런 수식어구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위치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판매량 수치들도
마찬가지로 활약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의 메인절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냥 일형식 동사라고 하죠.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영작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수식어구란 얘기예요. 다만 그 수식어구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확장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어구를 다시 한번 덩어리별로 나눠서 분류하고 영작 과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하세요. 하세요. 어려워요. 이거를 안 잡으면 뒤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보세요. 힌트는 그 밑에 보면 이제 but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땡에서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주어지고 또 end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end가 물리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주어져 있는 and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뭔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우리말에서 찾습니다. 이 주어진 네 단어가 뭔지.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는 우리말과 영어가 아예 따로 놉니다. 맞죠? 우리말과 영어가 완전히 따로 놀아요. 쉽게 얘기해서 and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리고라는 말이 어떤 방식으로든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을 가지고 영작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조건이 돼버리는 문제고요. 그래서 and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문장을 두 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고난이도로 파악할 수 있다면 학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표시하지 않은 첫 번째 줄을 두 덩어리로 나눠야 되는데 and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걸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렇죠? 뭔가 길어지면 동사를 잡으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볼 테니까 동사 발견되면 얘기해봐요. 찾아봐요. 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아이고 나왔네. 이거 다 붙이면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덩어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if we 자, 우리 지난 시간에 satisfy는 남을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남을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를 자신이 만족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수동태를 이용해서 be satisfied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be satisfied with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무엇에 만족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if we are satisfied 물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내가 무엇에 만족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if you are satisfied with 블라블라라고 쓰면 되고 그냥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만족했는데 라고 하면은 if we are satisfied 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서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not을 붙이는 방법. 하지만 그러면 칸수가 안 맞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satisfied를 언을 붙여서 반이어로 만드는 방법. 그러면 칸을 늘리지 않고도 이제 반이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제 나머지 영작 요 박스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의 할 일은 정해졌죠? 쌤이 뭔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다시 동사를 잡으라 했으므로 쌤은 이제 색깔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인위적으로 색깔을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지 말고 해볼까? 원칙대로? 자, 다시 파란색으로 갈게. 자, 그럼 쌤 밑줄 치는데 잘 봐요. 일단 형광펜으로 표시해줄게요. 우리가 할 영작 포인트를 노란색으로. 자,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라도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실제로 가져온다면, 만족스럽다면
우리가 뭔가에 불만족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물건들이 만족스러운 물건으로 변한다면 그러면 이제 만족하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물건을 사지 않게 되겠고 판매량은 박살날 거고 역시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시작은 unsatisfy였지만 나중에 그게 satisfy로 변하는 순간 역시 경제는 붕괴한다. 처음부터 불만족해도 경제는 붕괴하겠지만 처음부터 만족해도 경제는 붕괴하겠지만 처음에는 불만족했다가 나중에 만족으로 변해도 역시 경제는 붕괴한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불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물건을 계속해서 사줘야 된다라는 논지였어요. 우리 해석할 때 되게 깊이 있게 분석했었죠. 그렇죠? 자, 이 노란색 형광펜을 영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줄에 가져온다라는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다라는 말을 주어진 영어 단어를 찾으면 deliver, 배달하다, 가져오다라는 표현이 가운데 딱 정확하게 박히면 되겠죠?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주어 잡아야 됩니다. 주어는 은는이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라도 이게 주어 같아. 근데 은는이가는 없어. 이 도라는 표현 대신에 그럼 은는이가를 넣어봐. 은는이가를 넣어볼게. 자,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실제로 가져온다면 편해. 그렇죠? 그래서 은는이가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그 변형 문구인 도라는 표현이 이 주어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은는이가로 대체해서 써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주어가 미친 듯이 길죠. 자, 이 주어 표현해 주세요. 시작. 다시 거기서 진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원칙대로 동사를 찾아서 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구매하다라는 동사가 눈에 보일 거예요. 구매하다라는 동사. 됐죠? 자, 이 구매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 주어진 긴 그 주어 표현을 어떻게 적을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하다라는 동사를 적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buy라고 적어줬습니다. 쓴 단어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주어 찾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생략된 거죠. 그럼 앞에서 주어를 찾으면은 우리가 라는 표현이 초록색 주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어줍니다. We buy. 됐나요? 다음, 제품들 중 어떤 것. 오메, 환장하네. 제품들 중 어떤 것. 제품들 중 어떤 것. 자, 동사가 없는데도 확장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전명구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뭐 중이라는 말을 봐주세요. 영어에서 이 뭐뭐 중이라는 표현은 of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랑 묶여서 전명구로 함께 해석이 된다고 배웠고요. 제품들 중 이게 전명구니까 of 뒤에는 이 제품들이라는 표현인 the products라는 표현을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쓴 단어는 of product 지울게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마무리해보면 제품들 중 어떤 것이 이제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 말이 돼요. 어떤 것.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으면 그 앞에 들어있는 n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n이 of를 그냥 하나 더 넣어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전명구를 굳이 뭘 써야 될지는 여기서는 되게 쉽게 힌트를 줬습니다. 아까 쓴 unsatisfied는 미리 지울게요. 아까 됐나요? 이거를 직도측 해볼 테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는 구입한답니다. 뭐를? any, 어떤 물건을 구입한답니다. of the product, 그 물건들 중에 any,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구입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 순으로 문장을 완성했어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을 통째로 이 자리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말 순서가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말 순서를 무시하더라도 어떻게 딜리버라는 동사 앞에, 그렇죠? 어떻게 딜리버라는 동사 앞에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나요? 동사 앞뒤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할 일은 이미 거의 끝났거든요.
자, 5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야 될지. 주어 자리에는 문장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오거든요. 배열해 보세요. 열심히 들어요. 힘들어도. 그래야 실력 늡니다. 간단해요. 자, 그 원리 잘 봐요. 자, 일단 우리말을 보니까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 다시 구매하는 물건들 중 어떤 것, 그렇죠? 이 제품들 중 어떤 것, 요 표현이 진짜 주어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구매하는 요 는 들어있죠, 그렇죠? 이 는이라는 형용사 어미가 나머지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any of the products 이게 진짜 주어가 돼야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자, 1단계 문장 제로 앞에 대치했습니다. 됐죠? 2단계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를 문두로 이동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다시 we buy any of the products 적었어. 근데 주어진 우리말을 보니까 any of the products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럼 걔를 그냥 문장의 제로포로 보내면 돼. 대삽입한 다음에.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적어보자, 얘들아. 잘 따라와요. Any of the products that we bu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that we buy는 관계사절로서 모든 관계사 that은 뭐만은 이라고 해석하고요. 이 앞에 있는 product, any of the products라는 명사를 도와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은 제품인데 어떤 제품? that we buy,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작업을 극단적으로 짧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는이라는 형용사형 어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돼요. 알았죠? 그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 형광펜을 잘 쫓아옵니다. 자, 구매하는 이잖아. 구매하는 이잖아. 이 는이라는 애가 바로 뭐야? 이 대신하는 관계사절의 역할이야. 됐죠? 다만 관계사절은 대주어 동사로 연결돼서 우리가 동사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생략된 주어는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래서 we buy는 우리는 구입한다. that we buy 하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그래서 any of the products that we buy 하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어떤 물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장의 주어가 완성이 돼요. 이거는 관계사절을 표현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에 이 연습은 수시로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이제 deliver 뒤에 목적어를 완성해야겠죠? 해석에서 목적어에 해당된 말을 찾아주세요. 시작.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실제로 가져온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이 실제로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했어야 돼요. 이게 가져온다라는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deliver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 actually라는 표현은 이 actually deliver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이미 적었어야 돼요. 됐죠? 써서 지워줄게요. actually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영단어입니다. 지워줄게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deliver의 목적으로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을이나 르이 들어있는 만족감이 진짜 주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찾아주면 fulfillment라는 단어가 보이죠. 좀 여백 주고 fulfillment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자, ful과 fill의 합성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ful은 ful만 남아요. 됐죠? 스펠링 유의하세요. 그래서 fulfillment 적어줄게요. 자, 그런데 그 만족감을 수식어가 두 개의 수식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됐죠? 첫 번째는 약속된 만족감, 두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가 배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이라는 영어는 promise가 아니죠. promise는 약속하다, promising은 약속하는, promised는 약속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promised라는 과거분사 형용사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promise는 약속하다, promising은 약속하는, promised는 약속된. 그래서 promised fulfillment 하면은 약속된 만족감 이렇게 됩니다. promised fulfillment, 약속된 만족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 lasting은 뭐 그대로. last도 참고로 원래 last가 지속되다라는 동사형이에요. 여기서는. 됐죠? 그래서 lasting 하면은 지속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은 ing를 적으면 되고요.
의미가 반전돼서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ed라는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romised fulfillment 그리고 lasting fulfillment 합쳐서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이렇게 되겠죠. 둘 다 한 단어니까 둘 다 fulfillment 앞에 차례차례 배치해 주면 되겠고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배열 완성됐고요. 혹시 빠진 단어가 없는지, 주어 동사 스위치 작업할 건 또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굵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우리말 표현과 영어 표현을 싹 다 긁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굉장히 굵은 형광펜으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너희 단어에 주어졌죠. 그렇죠? but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but. 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and라는 연결고리를 일단 주고 이 if조를 두 개로 나눠서 가기로 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물론 if가 생략됐으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표현 되겠죠? 그래서 if we are unsatisfied. on이라는 부정어구 표현을 통해서 빈칸을 늘리지 않고 부정어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and 이 못해서라는 표현이 이제 요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요 and로 주어져 있고요. 다음, 자,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라도가 주어입니다. 다시 구매하는 제품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어떤 것이 제품들 중 어떤 것 이게 주어예요. 이 구매하는은 이 는이라는 형용사용 어미를 통해서 그 주어를 도와주고 있고요. 됐죠? 그래서 제품들 중 어떤 것 주어 적으면 any of the product. 그 아이를 구매하는 이라는 형용사절로 마무리하면은 that we buy. 물론 이때 we는 생략됐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생략됐어요. 그래서 any of the products that we buy. 우리가 구매하는 어떤 물건이라도 라는 주어가 완성됐죠. and 뒤에 있는 주어가. 다음, 가져온다. deliver는 배달한다, 가져온다. 그래서 actually deliver. 자, 여기서 수일치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products라는 복수형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deliver s가 붙지 않고 그냥 deliver로 쓰면 정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수일치 확인했고요. 됐죠? 확인한 거예요. 자, 이제 목적어 갈게요. 자, 약속된 만족감과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 합쳐서 약속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promised fulfillment 그리고 lasting fulfillment 합쳐서 promised lasting fulfillment까지.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볼게요. 자, 뭐 재미는 없어요. 여기도 면이 들어가 있거든, 얘들아. 그치? 그러면 사실 이 and 앞에도 if 플라플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nd 뒤에도 if 플라플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and 앞뒤가 다 if 플라플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등조사야. 등조사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생략 현상이 벌어진다. 물론 쓰든 말든 그건 빈칸의 개수에 따라서 네 차이다. 그렇죠? 이 if조차도 겹치면 생략 가능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 이제 주절. 이후의 판매량 수치들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수 있다. Subsequent sales figures may 아마도 likewise 마찬가지로 drop 하락할 수도 있다. 됐죠? 자, 시험 요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맞지 않는 빈칸이 있다면 시험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명사를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더를 붙이면 돼요. 더를 붙이는 이유는 얘기해 줄게요. 뭐 시험 요소에 나올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자, 더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 대상에 써요. 그냥 fulfillment 하면 되게 많겠지. 그렇지? 세상에 만족감이라는 종류는 굉장히 많은 만족감이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의 어떤 특정한 종류의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이게 그냥 fulfillment가 아니잖아. promised fulfillment고 lasting fulfillment잖아. 이미 promised와 lasting이라는 두 개의 수식어구가 fulfillment의 종류, 만족감의 종류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가 하면 많지만 예쁜 아가 하면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덜을 적어준다. 물론 시험 요소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3번, 4번 문장 2개 영장 연습했습니다. 고생했어요.